인생 첫 선거일 테니 얼마나 하고 싶겠어. 친구들이랑 투표소 앞에서 인증샷도 찍고 싶고 손등에 도장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싶겠지. 그 마음 다 알아. 그런데 선거날이 하필 육모 전날이네. 그럼 어떡해? 선거를 하지 마? 선거해야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중한 한 표는 행사해야죠. 하라고. 해. 자, 선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굳이 시험 전날인 6월 3일에 투표소 가서 줄 서고 인증샷 찍고 정신산만하게 왜 그 금쪽 같은 하루를 날리냐고요. 자, 6월 3일 선거일은 노는 날이 아닙니다. 아니지, 노는 날이죠. 근데 노는 날이 아니에요. 자, 2026년 6월 3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자, 벼락치기 빡세게 해야 되는 날이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 결정적인 24시간을 어떻게 통제하고 활용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6월 3일을 온전한 공부 시간으로 확보하려면 투표권이 있는 학생들은 5월 말에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무조건 활용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라면 이번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습니다. 자, 일정과 준비물 똑바로 확인하고 미리 끝내세요. 자, 사전투표는 5월 29일 금요일, 5월 30일 토요일 이렇게 딱 이틀 진행됩니다. 시간은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예요. 토요일 아침 일찍 눈 뜨자마자 다녀오세요. 사실 저희 재수팀 아이들도 이번에 육모 전날은 하루 종일 이제 가둬두고 미친 듯이 벼락치기 공부를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전날 흐름이 깨지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재수팀 학생들은 전부 5월 30일 토요일 오전 시간을 이용해서 사전투표를 빠르게 하고 오라고 스케줄을 이미 짜놨어요. 자, 여러분도 이 루틴을 그대로 따라하라는 겁니다. 장소는 본인 주소지가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전국에 있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아니면 사전투표소 아무데나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첫 선거니까 뭘 챙겨가지고 가면 되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돼요. 주민등록증, 근데 운전면허증은 여러분 없으니까 여권, 청소년증 이 중 하나를 반드시 가져가세요. 자, 만약에 실물 신분증이 없으면 스마트폰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냥 안전하게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 청소년증을 챙겨가세요. 자, 이렇게 사전투표를 깔끔하게 완료를 해두고 6월 3일 선거일 당일에는 오직 뭐다? 벼락치기다. 자, 근데 벌써부터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보입니다. 자, 모의고사 하루 전날이니까 그날은 뭐 컨디션 관리하면서 무리하지 말고 여유 있게 보내야지. 그래서 너가 안 되는 겁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말하는 애들도 있어요. 자, 모의고사 하루 전날 벼락치기 한다고 뭐 얼마나 달라지겠냐. 그냥 평소 실력대로 편안하게 보고 오자. 모의고사가 원래 또 이 실력을 점검하는 기회라면서. 자, 그러니까 너가 안 되는 겁니다. 하루 전날 공부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자, 탐구 과목은 전날 본 개념이랑 그 선지 하나 때문에 등급 하나가 갈린다니까. 자, 공부할 때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하죠. 뭐 틀린 말은 아니지. 나는 못 즐겼어. 난 즐기진 못했어. 즐긴 애들이 어딘가는 있겠죠. 매우 극소수. 자, 꾸준히 즐기면서 몰입해온 학생들의 내공은 분명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험이라는 이 지극히 현실적인 제도 안에서 그 꾸준한 학생들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무서운 폭발력을 발휘하는 상태가 있어요. 바로 시험 직전에 그 내용을 눈에 바르고 간 그 상태입니다. 자, 아무리 머리가 좋고 1년 내내 성실하게 공부를 해왔어도 우리가 이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에 24시간 동안 뇌에 가장 선명하게 각인시킨 그 지식은 그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야. 자, 시험은 결국 정해진 시간 내에 정확한 기억을 인출해내는 싸움이니까. 자, 얘들아, 이번 기회 너무 좋다. 특히 탐구 제대로 안 한 사람들한테 특히 더 좋다. 자, 원래대로라면 육모 전날에도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올해는 공휴일이네. 개꿀이에요. 자, 이 6월 3일 공휴일은 여러분한테 주어진 벼락치기 날이에요. 자, 남들이 여유 부리고 있을 때 하루 종일 미친 듯이 막판 스퍼트를 올려서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예요. 자, 컨디션 관리는 사실 평소에 완벽하게 해둔 극상위권들이나 하는 전략이에요. 자, 여러분 네가 애매한 성적대라면 전날 컨디션 관리 핑계 대고 쉬겠다는 그 나태함부터 버려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6월 3일 아침이 됐어. 학교를 안 가니까 마음이 느슨해져서 평소보다 늦게 뭐 아침 9시, 10시 이렇게 일어나는 학생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걔는 안 돼요. 자, 실제 수능고사장 입실 마감 시간이 언제야? 8시 10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수능날 그리고 이번 육모 때도 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요? 최소 새벽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는 반드시 눈을 떠야 돼요. 자, 이건 철저한 뇌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세포는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 바로 100% 가동되지 않아. 자, 우리가 수능을 보면서 이 복잡한 논리적 사고를 해야 되고 비문학 텍스트를 정교하게 읽어내는 능력을 활성화시켜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깨어난 지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이 뇌 예열 시간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이 오전 8시 40분에 그 국어 영역 첫 지문을 읽기 시작할 때 이미 뇌는 최고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적어도 6시 반에는 활동을 시작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육모 당일에도 마찬가지야. 고사장, 즉 학교에 늦어도 7시 30분까지 도착해서 몸을 적응시키세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학부모님들께서도 꼭 귀담아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육모 당일 점심시간에 학교 급식 먹이지 않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권장드려요. 자, 모의고사라는 게 원래 아침 기상부터 시험이 끝나는 4시 37분 그 순간까지 수능 당일의 신체적, 심리적 모든 상황을 그대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자, 수능 날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주지 않지요. 모두 각자 도시락을 지참합니다. 자, 평소 먹던 메뉴와 달라서 혹시라도 탐구 시간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거나 그러면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한순간에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부모님께도 정중하게 부탁을 드려서 수능 도시락 시뮬레이션도 한번 해보세요. 자, 학부모님들께서도 어떤 메뉴를 준비해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 제가 이전에 제작한 수능 도시락의 정석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그러면 루틴대로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하루 동안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될까요? 자, 불안한 마음에 시험 적응 좀 해보겠다고 이 전과목 풀세트를 새로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단언컨대 시험 전날 풀모를 푸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점수가 안 나오잖아? 그럼 괜히 쫄려. 영향을 미친다고. 그리고 너네 말대로 국어 수학을 전날 문제 좀 푼다고 나아지지 않아요. 자, 그런 실전 연습은 평소에 하는 거고 시험 전날은 오직 핵심 개념과 암기 과목 정리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날은요. 탐구 2과목 우리가 봤던 개념서 있지? 그걸 다시 펼치는 날이에요. 하루 동안 핵심을 빠르게 1회독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무턱대고 1단원부터 첫 페이지부터 정독을 하기 시작하면 뒤쪽에 중요한 단원들이 있지. 거기는 보지도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가게 된다고. 자,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우선순위 역주행 전략을 써야 돼요. 자, 여러분, 탐구 교재 맨 앞 목차 페이지를 펴세요. 그리고 본인이 평소에 가장 취약했던 파트, 암기가 완벽하지 않아서 늘 불안했던 파트, 그 순서대로 우선순위 번호를 매기세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생윤사문이야. 그러면 뭐 1순위는 사회정의윤리 파트, 2순위는 시민윤리 파트, 3순위는 자연윤리 파트. 자,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문에도 똑같이 목차에 우선순위를 매기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공부할 때는 이 2과목을 교차하면서 진도를 나가는 겁니다. 생윤 1순위를 먼저 빠르게 보고 이게 끝나면 곧바로 사문 1순위 파트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엔 다시 생윤 2순위, 그 다음에 사문 2순위 이렇게 순서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하면 내가 가장 틀릴 확률이 높은 이 치명적인 구멍부터 확실하게 메울 수 있습니다. 자, 내가 가장 약했던 핵심 구멍들은 어제 전부 완벽하게 내가 막았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즉 불안감을 없애고 육모를 보러 갈 수 있는 거야. 자, 혹시나 우선순위에서 끝으로 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괜찮아. 보다 다 못 봐도 괜찮습니다. 너가 우선순위 끝으로 배치를 했을 때는 나름 그 부분은 좀 자신 있다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요. 자, 일단 우리는 틀리는 거 먼저 메꾸고 보는 겁니다.
자, 시험 전날 벼락치기 할 때 그 1시간은 그 이전의 5시간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시험 전날 최종 회독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냐면, 자, 이건 그 어마무시한 공부량을 자랑하는 사법고시나 국가고시를 이 단기에 수석 합격한 사람들이 예외 없이 고수했던 이 시험 절대적인 합격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시험 합격 수기를 읽는 게 취미거든요. 뭐 시험 종류도 안 가립니다. 자, 왜냐하면 이 모든 시험에는 합격을 관통하는 공통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걸 계속 나도 연구를 하면서 애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요. 자, 이 고시판 합격 수기들을 보면 되게 강조되는 스킬이 바로 시험 전날 최종 회독입니다. 자, 사법고시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물론 지금은 변호사 시험이 있죠. 이 법학책이 1000페이지가 넘어요. 2000페이지 되는 것들도 있고. 근데 이게 과목이 또 여러 개야. 자, 이런 책들을 1년 동안 반복해서 읽고 단권화하는 그 목적은 결국 시험 보기 바로 그 전날, 그 방대한 전범위를 단 하루 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내기 위함입니다. 자, 바로 전날에 눈으로 도장을 찍듯이 선명하게 확인한 지식은 다음날 시험지를 받자마자 막 정답이 보이거든요. 얘들아, 수능 탐구쯤이야. 얘들아, 이건 진짜 별거 아니야. 니네가 맘만 먹으면 전날 몇 시간 만에 핵심 개념을 머릿속에 전부 스캔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직전에 눈에 바르고 간 게 얼마나 시험장에서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지 여러분이 이번 육모에서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단, 이 전략이 완벽하게 힘을 발휘하려면 밤 10시에는 무조건 자야 돼.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 전날 평소보다 더 자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시험 전날 이제 불안하니까 괜히 공부한다고 늦게까지 설쳐요. 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밤 10시에 누워서 숙면을 취해야 다음날 머리를 써요. 그리고 뇌가 그 전날 입력한 개념들을 장기 기억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6월 3일 공휴일, 여러분 인생의 첫 선거날. 자, 누군가는 컨디션 관리를 핑계로 하고 또 누군가는 평소 실력대로 보겠다면서 안일하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본 전략을 아는 여러분은 새벽 6시 반에 일어나서 뇌를 깨우십시오. 그리고 목차를 펴고 번호를 매기고 가장 취약한 암기 파트부터 역주행으로 메워나가세요. 부모님께 미리 정중하게 부탁을 드려서 수능 도시락 시뮬레이션 잊지 마세요. 자, 시험은 평소에 열심히 한 애들이 잘 보는 거 맞습니다. 근데 좀 우리 영리하게 가보자. 솔직히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말했죠. 시험 전날의 1시간은 그 이전의 5시간과 맞먹는다고. 대신 죽어라 달려야 돼.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 자, 우리가 전날 12시간을 막 달린다고 쳐. 그러면 여러분 60시간만큼의 효과가 있는 거야. 이렇게라도 좀 해라. 일단 점수는 잘 받고 보자. 자, 시험 전날에 뭘 어떻게 짜야 할지 감이 좀 잡히셨습니까? 앞으로 수능 당일까지 흔들리는 전략과 멘탈은 제가 가장 냉정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해 두세요. 자, 여러분이 질문이 있거나 나는 탐구 우선순위 이 단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2단원, 2단원, 2단원 먼저 보라고 찍어드릴게요. 자,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그 전날에 방향성 있게 몰입한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여러분의 성적표로 직접 증명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듀부티크 H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